자,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코스닥 종목이 거의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상승률을 높이고 있어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번번이 올라오다가 꺾이고 올라오다가 꺾이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전체가 좀 붐업이 되면서 2차 전지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이게 작년부터 이제 정부 쪽에서 신정부 쪽에서 네. 금융자산을 결국에는 많이 육성을 시키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코스닥 활성화 및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시장까지도 연결해서 부양을 시키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당연히 이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차 전지가 그쵸.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제약바이오 정도 순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3,000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물론 미국을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산술적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다우지수가 49,000포인트입니다. 근데 그쵸. 나스닥이 23,000포인트예요. 그러면 2.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그렇네요. 그럼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5,000이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이 1,000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결국에는 2.1배 수준을 본다라고 해도 2,500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러면 조금 플러스 알파 아웃퍼폼을 해서 3,000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뜬금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돼서도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네네.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에 이어서 배터리 관련돼서도 이제 보조금을 축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가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구조적인 개편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그룹이 이제는 ESS양 관련돼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예전에는 전기차에만 목을 메웠지만 이제는 ESS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우주 항공, 드론 이런 쪽에도 차근차근 좀 탑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로봇 밸류체인까지 놓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이미 삼성 SDI나 에코프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안 오르고 지금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살 필요가 있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왔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가 2차 전지가 그전에는 자동차, 오로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ESS가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추가돼 있고 이제 로봇이 또 붐이 일다 보니까 시장에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로봇에도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주들도 오른 건 꽤 많이 올랐어요. 좀 이제 지금이라도 아직 2차 전지 못 담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MLCC용 2형 필름과 더불어서 양극재를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슈 3,400원 원래 유상증자 한다라는 조회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점과
이제 올해 4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상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성이 눈여겨본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서 첫 번째 종목 코스모 신소재 얘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어. 회사는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사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원래는 ESS랑 관련돼서 동박 물량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AI 가속 기용 회로박에 대한 확대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이제 AI 가속기 쪽에 대한 이런 회로박의 수혜가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역시 4분기 때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속기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AI 관련된 그런 레퍼런스로 포함이 됐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두 종목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해서 두 종목 지금 좀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코스모 신소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손찬현 팀장이 생각하시는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 보세요? 차피 종목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오랜만에 포스코 그룹의 그렇네요. 포스코 퓨처엠은 잘 안 갔네요, 아직. 밸류체인 안에 네.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GM에 대한 발주 대량적인 취소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호재성 뉴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의 2차 현지자 향 관련된 소재를 동사가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ESS양 관련돼서 양극재나 음극재에 대한 소재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는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지만 동사는 턴어라운드가 된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제 동사 여러 가지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곳에서 이 LFP 배터리나 그리고 삼원계 관련돼서도 결국엔 로봇 밸류체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동사도 관련된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22만 7천 원인데 네. 22만 5천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6만 500원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26만 원까지는 뭐 느긋하게 좀 보겠다. 네.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